자, 그 다음 집단 보겠습니다. 440페이지예요. 집단. 심리학에서 집단이라는 것은요, 우리라는 표현이 가능한 지속적 모임을 말합니다. 그럼 뭐가 집단이 아니냐? 여러분이 오늘 오실 때 지하철에서 함께 탔던 사람들은 집단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계속 오늘 이제 3주차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요 정도는 우리예요. 좀 지속적인 모임이죠. 물론 짧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냥 아무나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모임은 상호작용이 강한 집단이 아니라 좀 약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촉진과 저하 탈계나 같은 현상들이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집단 극화나 집단 사고는 더 친밀한, 굉장히 친한 친구들 모임, 회사 이런 곳에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집단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쭉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사회심리학에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상담과 연결된 게 바로 집단 훈련, 집단 상담입니다. 자, 441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사회심리학 창시자인 레비는 집단 연구로 유명하다. 1946년 미국 코네티컷 주정부는 그에게 집단의 긴장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인종에 대한 편견 해소를 도울 수 있도록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의뢰했어요. 근데 이때 레빈이 했던 한 가지 실험이 뭐냐면은 10명을 둘러 앉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관찰만 하겠다. 당신들은 여기서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라. 이렇게 이제 하고 이 레빈이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매주마다 그런 자연스러운 모임, 그냥 뭐 토론이나 토론 주제나 내용과 관계없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타인에 대한 적절한 반응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초의 집단 실험입니다. 지도자 없이 토론했더니 서로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요 레빈의 집단 연구가 계속 발전을 해서 441페이지에 보시면은 기초훈련 집단, 인간관계 훈련 집단, 여기서 나온 말이 T집단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인관계에서 아주 중요할 수 있는 감수성을 훈련할 수 있다고 해서 감수성 훈련 집단으로 계속 확장이 됐어요. 442페이지입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담 이론, 특별히 로저스 이론과 접목하면서 참만난 집단이 됐습니다. 참만난 집단.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형태냐면 사실 이제 제가 지금 뭐 글 쓰고 강의하는 일 외에 집단을 제가 주력해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저희 아카데미에서 돌아가는 집단이 총 10집단이에요. 제가 하는 게 7개고 우리 브리더가 하는 게 이제 3집단인데 목요일 집단은 이제 거의 이제 270회가 됐어요. 270회면은 매주마다 모이니까 이제 5년이 넘은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물론 5년 한 사람은 없어요. 계속 이제 했다가 한 1년 하고 나가고 이제 들어오고 하는데 서로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낼 때 우리가 어렸을 적에나 들을 수 있는 내 모습에 대한 피드백, 내 솔직한 감정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으면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담 이론이 접목되면서 이게 굉장히 큰 치료적 효과를 가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좀 몸이 불편한 게 있어서 뭐 친구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못했어요. 이 사람 몸이 불편한 게 딱 눈에 티가 날 정도로 이제 불편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엄마도 이 어머니도 이제 이 자기 자식이 강하게 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식이 몸이 불편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키웠어요. 그런데 그게 이분한테는 강하게 자기를 키운 게 아니라 자기를 비난했다고 계속 인식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어디 가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그 엄마도 이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못했거든요. 이분을 처음 제가 이제 이분 본 지가 한 벌써 4년, 5년 정도 됐죠? 대학원 이제 가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있어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친절하고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그 되게 잘 웃는데 그 웃음이 진짜 편하게 이렇게 주고받는 웃음이 아니라 되게 사회에서 적응해내기 위해서 웃어야 되는 그런 웃음들. 그러면서 저를 되게 어려워하는 되게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집단에 와라. 이렇게 해서 집단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랑 집이 같은 방향이거든요. 그럼 이제 집에 저랑 갈 때마다, 되게 좋았나 봐요. 저랑 같이 가는 길이. 기분 나쁘세요, 혹시?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야, 자주 보면 좋아진다니까. 이 동영상을 엄청 많이 보셨거든요, 이분이. 그러면서 뭐, 갈 때마다 뭐,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제가, 사실 뭐, 나이 차이가 저랑 한 8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렇게 깍듯하게 대하지 않는데, 이분이 저를 되게 깍듯하게 대하는데, 집단에서도 봤더니 타인한테 다 깍듯한 거예요. 누가 좀 싫은 소리 하면은, 그냥 뭐, 죄송하다고 먼저 숙여버리고, 웃어버리고, 넘겨버리고. 근데 한번 집에 가는데, 그날 눈이 되게 많이 와서, 이제 예전에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집에 갈 때, 그분이랑 저는 원래 같은 버스를 타고 가서 그분이 먼저 내리고, 이제 그 다음 제가 더 많이 가는데, 제가 저희 집에 가려면은, 이제 저 광화문에서 출발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가득 차서 신촌으로니까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버스가 몇 대나 가는데. 근데 이분이 집에 갈 수 있는 버스는 신촌에서 회차하는 버스가 있는데, 그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분이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니까 막 물에 끼어서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먼저 가시라고, 오늘은 먼저 가시고 다음에 가자 그랬더니 이분이 선생님 그럼 저 먼저 갈게요. 감사합니다라고 가면은 사실 좋잖아요. 아니라고. 선생님 먼저 가시는 거 보고 가겠다고. 나이도 제가 많고 제가 남자고 이분은 몸도 불편한데 그렇게 해서 아니라고. 나는 지금 사람 많아서 못 가고 사람 끼어서 가니까 힘드니까 편하게 먼저 빨리 가시라고. 날도 추우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나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배려하는 배려를 너무나 강하게 무시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당신이 탈 수 있는 버스는 자리가 많고 오는데 빨리 타고 가면 좋지. 누구나 빨리 가면 좋지. 그랬더니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송한 문제냐. 이분이랑 해서 주고받아 보니까 이분이 자기를 낮추면서 겉에 봤을 때는 겸손한데 상당히 타인을 무시하는, 타인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직장에서 신입사원이었어요. 회식을 갔어. 과장님이, 한번 노래 불러보지? 그러면은, 아니요. 저 과장님도 노래 못해요.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아. 한번 불러봐. 못하면 어때?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저 못해요. 좀 해보라니까? 저 과장님도 노래 못해서 안 해요. 해봐. 안 해요. 이분이 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랑 소통을 하는데, 이분이 좋으니까 저도 좋긴 한데, 뭔가 되게 공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맺어지면서 좀 친밀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쓴소리를 했어요. 그럼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제가 이제 집단에서 나무거든요. 왜 나무님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너무 속상해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부족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황당한 거죠. 내가 지금 당신 지적질하는, 난 그런 게 기분 나빴다.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어렸을 적부터 워낙 혼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도 이제 일을 하긴 하는데, 신체적인 불편감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많이 쳐다봐요. 그리고 되게 속상했던 게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떤 여중생들이 이분을 대놓고, 이분이 같이 셋이 탔어요. 애들 둘이 타고 이분 혼자 탔는데, 지들끼리 이분을 비웃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이분이 그 얘기랑 집단에서 우는 게 아니야.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 애들한테.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냐? 욕이라도 한마디 해줘야지 그랬더니, 걔네들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이분을 엄청나게 계속 밀어쳤어요. 몰아쳤어요. 소리도 많이 지르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자기한테 왜 그러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한다고 당신이 기분 나쁠 수 있겠지. 그리고 당신이 그러다가 여기 그냥 나가버리면 어디 가서 내 욕이나 하겠지. 근데 나는 당신이 내 동생이라 생각하면은 나는 이 상황을 그냥 웃고 넘기지 못한다. 난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할 말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해라. 나한테 소리 질러라. 못하는 거예요. 거의 한 정말 1년 정도 제가 막 밀어붙였거든요. 이분이 참다 못해서 한 번은 집단 나서 뛰쳐나갔어요. 가방 들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집단원들 다 어떻게.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막 몰아칠 때 어떤 분이 나갔을 때, 근데 그분은 남자여서 제가 뛰어나서 잡았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못 잡겠더라고.
여자분이 몸이 불편해서. 근데 다시 왔어요. 그 다음 주에. 그리고 계속 했어요. 제가 계속 밀어 막 뭐라 하고, 왜 뭐 오늘도 뛰쳐나가 보시지. 막 비꼬고, 막 뭐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참다 못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막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저보고 개새끼라고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제가 하라 그랬거든요. 욕해라. 당신 마음속에 욕이 가득 차서 지금 그 말을 못하고 사니까 당신 마음속 쓴소리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막. 그리고 제가 이분 좀 몸 불편한 것도 그것도 좀 제가 뭐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나서 선생님 자식 병 걸려서 어떻게 되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 친구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기는 착하게만 살고 싶은데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자기가 화낼 때마다 엄마가 늘 비난했고 자기는 자기 목소리 못 내고 사는 게 너무 맞춰주고 사는데 이분이 힘이 있지. 그걸 다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어떤 상황에서도 실실 웃어넘기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 감정 캐치해서 전달하고 표현하고 불편감도 표현하고. 이분을 보는 집단원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근데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집이 같은 방이라고 했잖아요. 초반에 선생님 저 같이 가요. 그럼 싫어. 나 안 가. 당신이랑. 혼자 가요. 왜 자기한테 그러네요. 왜 나 같이 가기 싫다고. 나는 누구니 같은 사람 난 제일 싫어한다고. 늘 웃고 좋은 사람 하려고 그러고. 어린 것들이 비난해도 말도 못하고요. 난 싫다고. 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같이 다니기 싫다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막 울어요. 자기한테 그러지 말래요. 계속 밀어붙였지. 지금은 이제 이분이 일단 집단을 종결했어요. 종결했는데, 여행 가는 것 때문에 종결했는데, 최근 한 3개월 동안 저도 그랬던 걸 되게 많이 놀랐어요. 이분이 이제 딱 자기 목소리를 내고 사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 이야기 듣고. 뭐가 사라졌냐면은 얼굴에서 어색할 때 띄는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게 더 편안하게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 게 바로 집단의 힘이에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도 여전히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 어디 가서 그러면 사람들이 너 욕한다, 웃지 마라. 소위 말해서 그 부모님의 약간의 좀 그 부모님 시대의 방식들을 젊어서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통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집단에서는 솔직하게 다 드러내라. 집단에서 갈등이 있으면 정말 장난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컵도 집어 던지려고 막 했었는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감정이 올라오는데, 보통 사회에서는 그러면 서로 등 돌리잖아요. 근데 집단은 그러고 또 마주 앉아요. 그리고 다시 짚어봐요. 그때 왜 화났는지. 그래서 저도 막 몰아치지만, 제가 부모라면, 부모들은 그랬잖아요. 막 몰아치고 대꾸하려고 그러면 입 닥치라고, 네가 뭘 잘했냐고 안 듣잖아요. 근데 집단에서는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나도 할 얘기 한다. 대신 나는 당신 부모랑 달리 듣겠다. 말해라. 나한테 욕해도 된다. 당신 감정 전달해라. 하지만 나도 말하겠다. 그걸 계속 주고받다 보니까 레빈이 발견했던 것처럼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이 없는데도요,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집단 상담과 연결되는 집단의 효과입니다.